어려운 경제 뉴스를 네, 쉽게 CBS 풀어드립니다. 주말 뉴스 경제 시작합니다. 돋보기. 보기죠. 경제 복잡하지만 돈이 되는 경제 얘기, 또 삶을 넓히는 경제 얘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사실 예전 10여 년 전에 회사에 선배로 잠깐 모시고 있었던 때가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후생이 가회라고 정말 훌륭한 활동하시는 거 보고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한 20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 대선 기간 때부터 있었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상법 개정안 통과될 거다. 그러면은 뭐 거부권 행사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시행되면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때부터 기대로 주가가 계속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이 뭔지 좀 정확히 알아야죠. 일단 대주주의 전횡을 좀 제어하고 소액주주들의 어떤 소액주주들을 위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이건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우선 상법이 뭐냐? 예. 이게 용어가 장사상자 상법 돼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인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 과거에 이 장사상자라는 것은 현대로 치면 모든 경제 행위,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법이라고 오히려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보고요. 우리 각 그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 행위에 관한 어떤 질서와 행동을 규율하는 법.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법에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데 이 경제 활동에 관한 헌법이다. 그래서 사실 경제 헌법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기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직접 기업의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게 모든 것이 상법의 규율을 받는데요. 우리 상법이 그동안에 별로 개정이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개정은 사실 우리나라 상법이 우리나라 체계가 도입된 게 1962년 1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6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아주 근본적인 틀의 개편이다. 조항은 몇 개 안 고쳐지는데 그 법의 정신, 그 법의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 상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자. 그러니까 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해서 회사의 사실상의 주인인 이 주주들 중에 그동안에 우리 상법은 회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회사가 뭐냐 이 대목을 둘러싸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회사, 이 건물이 회사일까? 아니면 내가 일반 직원도 입사하자마자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고객도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대주주가 곧 나가 회사다. 마치 루이 14세가 나가 국가다 한 것처럼 재벌 총수들이 곧 회사는 나다. 그래서 재벌 총수 편한 대로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마구 전횡을 하는데 아주 악용이 된 매우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이게 상법 382조 3항인데요. 이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업무 정지 와중에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또 기각이 됐던 우여곡절이 많았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제안을 했고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한마디로 우선 총괄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됐던 소액주주, 차별받았던 소액주주 보호법. 왜냐하면 대주주는 이미 보호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경제 민주화법으로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가 큰 법의 개정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주주가 주인인 건데 대주주 뭐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대주주 일가가
본인들이 지분 좀 더 많다고 마음대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다 해서 40%, 예. 소액주주가 숫자는 뭐 몇만 명인데 60% 해도 예. 대주주 일가가 사실은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소액주주 이익과는 좀 다르게 행동해도 이거를 제재할 예.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제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예를 들면요. 예.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재용 회장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아주 미미합니다. 예. 4%도 채 안 돼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를 가지고 있는 삼성 이재용과 그 일가가 삼성전자의 모든 업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온 거죠. 96%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숫자의 주주들은 이재용 회장 가문보다도 주식 수가 잦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사를, 법적 권리를 행사를 못 해왔거든요. 이 대목을 좀 바꾸자. 예. 그렇다고 해서 최대 주주인 이재용 회장과 같은 그런 재벌 총수들을 또 무시하자 이게 아니라 골고루 주주들을 입장을 반영하자라는 입법 취지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항이 그렇게 바뀝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회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볼 때는 회사를 위하여 판단을 예전에는 뭐 이사회가 결정했으면 다 회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네. 주주 이익과 명확하게 배치되면 너 이사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국가나 어느 한 단체를 한번 상정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신은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 힘을 가진 권력자가 예. 이 동네는 없애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동네를 없앰으로써 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은 늘어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전체 조직 대한민국이나 국가 회사로 치면 회사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죽어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그 소수 국민들은 사실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회사를 위한다고 해놓고 대주주를 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받는. 그렇지만 회사가 크니까 너는 양보해. 예. 그리고 이게 대부분에서도 이 판례, 이 조항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대주주를 위한 판결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민주화에 저해가 되고 특히 뉴욕 정권 시장에서 국제 투자가들이 야 이거 한국 법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뭐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 회사가 예. 주주의 어떤 직접적인 이익은 주가 같은 건데 예. 여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대주주를 신경 쓰니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쪼개기 상장. 예. 이 뉴욕 증시에서 국제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또 코리아 디스카운터에서 한국 주식 아이고 이거 안 돼라고 비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쪼개기가 있는데요. 예를 구체적으로 회사 예를 들어볼게요.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더랬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배터리가 아주 뜰 때 배터리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배터리 보고 LG화학의 주식을 사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LG화학 이사회에서 회사를 위한다 이러면서 회사를 배터리를 쪼개기를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그것을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LG화학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 회사가 배터리도 하는구나 이게 성장성이 크네 하고 투자했는데 다른 회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찐빵에 앙코를 빼고 좋은 비유입니다. 예, 그리고 저 앙코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져가서 그 회사를 IPO 상장을 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쪼개기를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 주식의 일부를 주면 예.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물적 분할의 이름으로 새로 만드는 안고 들어가 있는 배터리 회사들은 넌 주식 가지지 마. 그리고 LG 화학이라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예. 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는 우리 조직은 큰 잔치를 했는데 자기는 돈을 뺏겼습니다. 주주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특히 일감 몰아주기 주주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그렇죠. 옆에 회사에다가 별로 생산성도 없고 품질도 잘못 만드는데
그럼 그쪽에 몰아주면 대주주 가족들은 돈을 벌겠지. 대주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일감 그렇습니다. 몰아주는 회사를 옛날에 뭐 광고나 아니면 물류회사 이런 애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죠. 예, 그래서 한국 주식은 못 믿겠다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으니까 예. 이것을 혁파하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오랜 그 신념이었고 이것을 집권하자마자 1호 공약으로 이제 관철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자본시장이 잘 발달돼서 주주들이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사실은 뭐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요. 주주의 이익을 주주의 눈치를 보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주로 오너 체제가 많아서 오너 일가의 이익이 일단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예전에 뭐 저는 뭐 주가 수익 배율이나 PER이나 PBR을 보고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인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PBR이 낮아? 예. 자산의 뭐 0.5배도 안 되네. 예. 그러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왜 이렇게 낮게 하지? 근데 상속 때문에 맞습니다. 주가 높으면 오너들은 상속해야 될 때 오히려 상속세만 많이 내니까 예. 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홀딩 컴퍼니인데 이름만 들으면 주인 회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주회사 주식을 많이 삽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이 지주회사 주식 산 이 개미들 거의 뭐 패가 망신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점점 더 떨어지는 회사도 많았거든요. 예. 왜냐? 바로 앵커님 잘 지적해 놓은 상속세 정의세 때문인데요. 자기 자녀한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때 그 회사의 전 2개월 후 2개월에 회사의 주식 가치를 가지고 세금 과표를 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려주기 전에는 회사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주사 좋은 회사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실망하고 아예 주식 안 하는 분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이번에 상법 개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가장 많이 오른 회사가 바로 지주회사. 지주사. 무슨 지주, 뭐 SK 주식회사, 뭐 이런 삼성이나 현대는 아직 지주회사 체제가 전환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재벌 그룹들은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환경이 크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회사들은 일부 소액주주들은 상속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니까 빨리 상속될 일이 생겨라. 이런 악담을 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를 마지막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를 가지고 이제 여야가 크게 쟁점이 됐는데 결국은 이 3%를 포함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던 당초의 초안, 예. 상법 개정 초안에는 3% 룰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때는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요것까지만 바꾼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는데 거부가 되자마자 사실은 회사 충실 의무라는 그 조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3% 조항까지 좀 추가해서 훨씬 더 법 개정안에 폭발력이 더 커졌다. 예. 저는 주주의 충실 의무보다 3% 룰이 더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한마디로 3%라는 것은요. 주식 회사에서 이사를 뽑을 때 의결 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표가 많은 사람 쪽의 의견대로 표가 많은 사람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 의견대로 이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감사, 사회 이사 감사 제도인데 회사에서 감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 1차적으로 회사를 감시 감독하는 건데 감사를 뽑을 때 그동안에는 자기 대주주가 자기 지분이 많으니까 자기 측근을 그냥 감사로 만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측근을 데려오는 것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나라 회사를 들어가 보면요. 자기 부인,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할머니 뭐 어머니 99세의 어머니를 감사로 만들어 놓은 이런 회사도 있어요. 부인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제대로 하면 부부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이 예를 들어서 51%를 가지고 있다면 감사는 뭐 자기 최측근을 갖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감사를 하겠다. 엉터리 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 룰을 만들어서 아무리 주식이 많더라도 감사는 워낙 중요하니까 감사 뽑을 때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만은 3%로 제한하자. 배당은 51%를 가지고 있다면 배당은 50% 돈은 가져가. 그러나 중요한 감사 뽑을 때는 이 대목은
3%만 효력을 발생. 물론 지금도 현재 감사위원이 사내 감사는 이미 3% 조항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외 감사도 사외 이사로 뽑는 감사도 3% 조항을 적용한다. 한마디로 회사의 내부 견제를 회사 내에는 감사가 할 수 있도록 대주주 한 사람이 아닌 전체 주주, 그러니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나머지 97%의 주식까지 가지고 있는 소주주들의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그 사람을 대표로 뽑을 수가 있겠죠. 이 또한 경제 민주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다. 사실 그러니까 감사가 말 그대로 감독,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실 대주주가 본인의 측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으로 감사를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냐. 그래서 대주주 감사를 뽑을 때만큼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해라.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주총 가보면 이사 선출안이 있고 뭐 감사 선출안 있으면 이 감사 찬성하십니까? 손드세요. 지분대로 손드세요. 그러면 대주주가 지분이 많으니까 일단 찬성하면 되는데 당신 지분은 3%까지밖에 인정 안 해.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바로 이제 재계에서는 아주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어떻게 경영하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인 인사가 소액주주들이 다수 의결로 뽑으면 뭐 대부분은 99% 훌륭한 분들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앵커님 같은 이런 분들을 감사로 모셔오면 회사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계의 걱정은 아니 기업 사냥꾼들 있잖아. 해치펀드 이런 회사들이 회사를 잡아먹겠다고 몇 사람의 표를 모아가지고 대주주가 3%밖에 행사 안 하니까 자기 4% 정도 표를 갖고 간첩으로 감사를 하나 집어넣으면 사사건건 뭐 이렇게 좀 하고 문제를 내고 회사의 비밀을 다 알아서 언제 주식을 사면 좋겠다 해서 회사에 완전히 공중분해를 시킬 수도 있다. 이 대목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재계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저 3% 룰이 없어가지고 재벌 총수의 할머니가 감사를 하나 해치펀드의 어떤 기업 사냥꾼 출신이 감사를 하나 그렇게 이상한 감사가 온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배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또는 이사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한마디로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당거나 이래서 그 룰을 안 바꾸겠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아예 감사는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주주가 못 뽑게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예 제3자 대주주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를 아예 배제해버린 나라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감사가 독립적으로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낼 때 회계법인이 다 감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때 이제 야 잘 좀 맞춰줘. 이러면 그 회계법인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근데 사실 대주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소한 감사 뽑을 때만큼은 대주주 니네 영향력 3%만 해.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법인인데요. 회사가 엄흉한 비밀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 편 감사가 있으면 덮어질 거 다른 편 감사가 오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경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요. 우려가 있긴 있지만 그건 좀 우리가 좀 보완을 해 나가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에게 제대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국제 투자가들이 야 이제 한국 증권 시장 괜찮아졌네. 한번 투자해 볼까 이렇게 돌아오는 엄청난 기폭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말 혁신이다. 정말 중대한 진일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나 경제나 저는 레디팀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견제도 하고 또 정치도 기업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보는데 감사가 지금까지 감사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를 하자라는 건데 일부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보완책을 이제 마련하면 될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일부는 뭐 내년부터 또는 뭐 그 뒤에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긴 한데 주가가 그럼 이제 많이 오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 머릿속은 질문이긴 한데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똑같은 PER 또는 똑같은 재무지표가 있어도 유독 한국 주가만 낮았단 말이죠. 아예 그 뉴욕 증시에 이른바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외부 사람의 돈을 모아가 펀드를 구성해 놓고
이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대한 기관 투자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이런 한국의 상법 문제를 둘러싸고 여기는 투자하지 말자라고 예. 알고리즘상 빼놓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 그중에 이사 충실 의무는 법이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바로 발효가 되거든요. 예. 그중에 뭐 사회이사 조항은 1년 후에 발동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발동이 되면 상당히 국제 공신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부에 엄격한 감사가 들어와 있으면 회사를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회사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회사의 실적이 뒷받침되어도 우리나라 주가가 차별받았는데 그거는 없어졌다. 그러나 한 가지 이번에요. 상법 개정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 이게 사실 그 뉴욕 정시나 그 많은 개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것이거든요. 집중 투표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집중 투표제라는 건요. 이사를 뽑을 때 지금 감사 아닌 일반 이사 사실 회사는 이사가 움직여 가는데요. 그렇죠. 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회사지만은 주주가 매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대리인으로 이사를 뽑아놨고 그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가 주주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법에 규정해놔도 주주를 위해서 일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소송해서 법정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죠. 아예 훌륭한 이사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는 100명이 있던 이사든 집중 투표가 아니라 개별 투표를 한 사람 한 사람 뽑는데 만약에 대주주가 내가 지분이 51%가 있다면 첫 번째 이사도 내가 뽑고 두 번째 이사도 또 새로 투표를 하니까 100명의 이사 모두 내가 뽑을 수 있는 대주주가 대주주의 사람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 투표를 하면 투표를 한꺼번에 하자. 그러면 100명을 뽑으면 100명 투표를 한꺼번에 하되 소액주주도 예를 들면 꼭 뽑을 사람이 있다면 한쪽에만 몰아서 뽑으면 한 사람은 당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 내에도 소액주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다. 사실 가장 큰 상법 개정의 가장 혁신적인 조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0.1%의 지분을 물론 소액주주는 것보다 훨씬 적게 있지만 어떤 소액주주가 갖고 있다면 각 이사 선임, 이사 1, 이사 2, 이사 3 할 때 0.1%씩만 행사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이사 3번에게 내 0.1%씩 묶어서 0.3을 투표하겠다. 그렇죠. 이러는 거죠. 집중투표제가. 그리고 집중투표는 대주주도 같이 집중투표해도 자기는 100명을 동시에 당선시켜야 되니까 자기 표는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몰아줄 한 사람을 딱 정하면 잘 담합이 된다면 뭐 한 명, 많으면 2명 정도 10명 이사 중에 1명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 대목도 제기해서 아니 간첩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집어넣느냐 노조에서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강력히 반발했던 건데 원래 당초에 민주당이 만든 상법 개정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해명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번에 협의가 안 됐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다음에 이 부분 또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재계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가 감사위원 불편하다. 이건 우리가 말도 안 돼요라고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나눈 거고 제조업이 사실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단기 이익을 좀 본다. 오너들은 좀 장기 이익을 본다. 이게 뭐 맞든 틀리든 이런 인식들이 있죠. 그래서 재계 쪽 입장은 자 너무 주주 자본주의만 하면 장기적인 투자나 이런 건 좀 못하게 되지 않느냐. 미국이 주주들이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걸 좀 못하지 않느냐라는 재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회사가 주주를 임원들은 회사도 이해하지만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는데 아무튼 그 조항을 집어넣다 보니까 뭐 소액주주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뭐 이 대목은 좀 추가로 기회를 한번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김대호 소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걸 몰랐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또 달려오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많은데 다음 주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